오늘은요, 경매에서의 권리 분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죠. 그래서 그 과정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택이 있어요. 자, 주택에 소유자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A로부터 돈을 빌리죠. 돈 빌리는 계약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 부동산이 있으면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믿고 빌려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않습니다. 돈을 갚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무자를 봉고차에 싣고 일주일간 끌고 다니면 그냥 돈 나와요. 근데 그건 비법률적이잖아요. 그래서 채권자가 나중에 경매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임시 보존 조치로서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자, 가압류가 됐다는 건 이 주택 등기부 갑부의 소유권의 가압류가 된 거죠. 비슷한 시기에 말이에요. B은행으로부터 A가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C로부터 전세금을 받고 전세권을 설정해 준 거죠. 그렇다면 이 저당권과 전세권은 등기부 을구상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진행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죠. 그래서 이겼어요. 자, 판결문이 나옵니다. 피고 갑은 원고 A에게 금 얼마 지급하라. 자, 판결문 나오면 법원에 가서 경매를 신청하죠. 이렇게 경매를 신청하는 걸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가지면 채무자의 주택이 됐든 상가가 됐든 토지가 됐든 그 어떤 것도 경매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저당권자가 피담보 채권에 변제가 없다. 그러면 저당권이 경매 신청할 수 있죠. 이걸 담보권 실행 경매 또는 임의 경매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시면요, 경매는 강제 경매, 집행 권한으로 하는 거, 판결문 같은 거, 임의 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매가 됩니다. 그래서 을 경락이니 경락을 받죠. 매수인입니다. 이때 이 전세권이 소멸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쫓겨나는가? 자, 만약에 순서가 B 저당권이 제일 빠르고 C 전세권이 있으며 A 가압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우열은 얘네는 을구니까 순위번호, 이렇게는 접수번호로 따지죠. 저당권이 맨 앞에 있고 전세권이 뒤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세권 소멸합니다. 비워줘야 돼요. 이때 비워주는 이유는 경락인을 위해서 비워주는 게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을 위해서 비워주죠. 얘가 없어져야 높은 가격에 팔리고 그래야 채권 회수가 될 거 아닙니까? 자, 권리 분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요, 가압류가 맨 앞에 있고 전세권이 뒤에 있고 저당권이 그 다음으로 있죠. 이때 돈 받아갈 가압류 소멸합니다. 돈으로 해결하잖아요. 자, 그리고 가압류가 없어지면서 전세권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이유는 가압류를 위해서 없어지죠. 돈 잘 받아가라고요. 다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 채권액이 1억, 전세금이 1억, 피담보 채권이 1억입니다. 근데 소멸하니까 깨끗한 주택이 됐잖아요. 깨끗한 주택이니까 어떤 친구가 2억 4천 써가지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경매 비용은 없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 가압류는 채권입니다. 다만 가압류가 돼서 앞쪽에 있죠. 이때 이 가압류와 전세권은 동순위 배당을 받습니다. 따라서 2억 4천을 채권액의 비율로 나누니까 자, 여기가 8천, 여기도 8천, 여기도 8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세권은 저당권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흡수 배당을 합니다. 흡수 배당하니까 가압류가 그대로 8천, 그리고 전세권이 1억, 저당권이 6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평등 배당 이후에 흡수 배당하는 거예요. 중개사 시험을 살짝 뛰어넘는 거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저당권이 앞에 있고 전세권이 뒤에 있고 가압류가 뒤에 있습니다. 역시 경매가 된다면 돈으로 해결해 얘네들은 무조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경락가 자, 일단 다 없어지고요. 2억 4천이라면 배당을 할 때 전세권이 1억, 저당권이 1억, 전세권이 1억, 가압류는 일반 채권이니까 4천이 되겠습니다. 1억 4천으로 배당을 받고 끝나죠. 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앞에 있습니다. 전세권은 용매물권이죠. 따라서 경매에서 인수가 됩니다. 또 하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세금 1억 원을 떠안게 되면 아까 2억 4천에 들어갈 친구들은 얼마로 들어가냐면 1억 4천에 들어갑니다. 왜? 전세권을 떠안아야 되잖아요. 소멸합니다. 그러면 이거 1억 4천에 들어왔다고 쳐요. 그러면 전세권은 떠안고 1억 4천으로 얘가 1억, 얘가 4천입니다. 가압류가 앞에 있고 저당권이 뒤에 있으면 가압류가 앞에 뒤에 저당권 7천, 7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전세권자가 맨 앞에 있는데, 자, 만약에 얘가 배당 요구했다. 그러면 얘 전세권 소멸합니다. 배당 요구하면 소멸하죠. 역시 전세금 받아 돈으로 해결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이 배당 요구하면 없어지니까 깨끗한 주택. 따라서 낙찰가액이 2억 4천으로 올라가 1억 4천으로 배당받고 끝날 거예요. 자, 권리분석 2탄. 자, 우리가 권리분석을 할 때는 말소 기준권리를 봐야 되는데 맨 앞에 있는 돈으로 해결하는 친구들, 돈으로. 자, 그들을 말소 기준권리 그러는데 거기는 저당권이라든가 근저당, 담보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등기 있을 수 있어요. 맨 앞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보다 더 빠르죠? 그러면 걔네들은 살아남습니다. 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살아남고 다만 전세권의 경우는 배당 요구하면 소멸합니다. 대항 요건을 구비한 주택임차권, 상가임차권 살아있고요. 청구권 보존가 등기, 환매 임차권 등기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담보가 등기는 무조건 소멸입니다. 자, 말소 기준권리 뒤쪽에 있잖아요. 뒤쪽에 있으면 얘네들을 위하여 소멸하게 되고요. 아까 말했던 자 지상지연 전세권 다 없어지고요. 대항 요건 구비한 주택임차권, 상가임차권 없어집니다. 청구권 보존가 등기 없어지고요.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얘네들을 위하여. 자, 그런데 순위불문 살아있는 게 있죠. 유치권, 법정상권, 분묘기득권은 순위불문 살아있게 되는데 문제는 유치권입니다. 자, 유치권이 살아있는 주택을 경락받았을 때 매수인과의 관계. 자, 매수인, 경락인은 유치권으로 담보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채무는 없어요. 자, 채무는 없지만 책임이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피담보 채권을 변제해달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 지문이죠. 다음, 유치권이 소멸하는, 즉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경매 등기가 되지 않습니까? 경매 등기가 돼서 압류 효력이 발생된 후에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이건 소멸합니다.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얘기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관계에 관한 분석입니다. 틀린 거. 매각부동산의 모든 저당권은 순위불문 소멸합니다. 맞는 얘기죠. 담보가 등기는 경매에서 저당권이나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무조건 소멸합니다. 순위불문. 자, 전세권 나왔습니다. 용익물권이죠.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다. 이거는 전세권이 얘네들 뒤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소멸하죠. 대항할 수 없으니까 후순위 맞는 문장입니다. 4번 압류채권자의 우선합니다. 압류보다 빠르죠. 그러나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한 권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저당권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순서가 압류보다 빠르지만 저당권 뒤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소멸하지 않는다. X 틀렸습니다. 5번 유치권자는 그 매수인에 대해서 비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문이 되겠어요. 정답 4번이고요. 자, 역시 경매 권리분석 틀린 거 그랬는데 담보 목적이 아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가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살아있죠. 담보가 등기는 소멸하지만 맞는 문장.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마쳐진 후, 자, 경매 등기가 마쳐진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 자, 이 친구에게는 유치권으로 담보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는 책임이 없죠. 경매 등기 뒤에 들어왔잖아요. 그 이주권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임차 건물이 매각이 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대항력이 있으니까요. 특히 이 3번 지문은 주임법, 상임법에도 아주 잘 나오는 거죠. 별표 3개짜리. 4번 최선순위 전세권인데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으면서 가압류보다 더 빨라? 그러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더라도 매수인 인수한다. 아니죠. 맨 앞에 있는 전세권이라도 배당 요구하면 무조건 소멸이잖아요. 인수한다. X가 되겠습니다. 5번 압류 효력이 발생된 후에 경매 등기가 돼가지고 압류 효력이 발생된 후에 들어온 자 후에 경매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죠. 보호해주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5번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매 권리 분석은 여기서 끝.